모든 국민한테 이걸 쓰라고 했는데 이상한 소식이 등장합니다. 맥스 메신저 풀 유저 인프라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디테일하긴 해. 그런데 죄송해요, 글을 올리고 사라졌습니다. 너무 갑자기 퇴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신저 사용하시나요? 카카오톡 쓰시나요? 뭐 한국인인데 카톡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텔레그램 쓰시는 분 요새 꽤 많더라고요. 시그널 쓰시는 분들도 계시네. 근데 이 채팅 메신저의 특징이 좀 있어요. 나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카카오톡이랑 시그널이랑 서로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카톡이 싫어, 혹은 뭐 내가 텔레그램이 싫어, 시그널이 싫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선 그 메신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그런 수혜를 조금 많이 받죠. 일단 국민 메신저이다 보니까, 그리고 카카오톡을 싫어하는 사람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카톡은 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그래서 서로 쓰기 때문에 서로 쓰는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카톡이 있는 게 다행인가 불행인가. 우리나라는 카톡을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왓츠앱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왓츠앱을 이용한 해킹 기법, 혹은 왓츠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딴 나라 이야기이긴 하죠. 페가수스라는 악성 코드 앱이 있었거든요. 그 스파이 앱이 있었어요. 왓츠앱이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그냥 장악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용했죠. 왓츠앱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딴 나라 일인, 뭔가 좀 그런 장점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어쨌든 서버단에서는 열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니까 다른 나라에서 쉽게 열람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뭐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민을 다른 나라들은 안 하겠어요? 자국의 메신저가 있길 바라겠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런 케이스였어. 러시아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왓츠앱을 이용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겠죠. 아니, 왓츠앱이 어디 거야? 미국 거잖아. 미국 거니까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왓츠앱한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 왓츠앱 메신저 보여줘 해도 얘는 미국 기업이니까 볼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왓츠앱을 타도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메신저를 개발합니다. 러시아의 대표 메신저 맥스라는 앱을 만듭니다. 카카오톡 같은 앱이래요. 그러나 이 앱을 만들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맥스 앱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써. 사람들은 이미 왓츠앱 쓰고 있잖아.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는 잘 안 바뀌어요. 갈아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바꿀 거면 얘가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 같이 이걸 쓰기로 한마음이 되어야 이게 이전이 가능하지. 갑자기 나라에서 이거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우리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외국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가지고 맥스를 만들어서 2025년 3월 26일 날 출시를 했어. 그래도 왓츠앱을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다. 2025년 9월 1일부터 모든 아이폰, 모든 기기에다가 전부 다 사전 설치되어야 판매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왓츠앱을 안 떠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비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리죠. 이것까진 진짜 안 쓰려고 했는데 바로 무엇이냐? 러시아에서 차단할 수도 있다. 시그널은 작년 8월부터 이미 러시아에서 차단이 됐고요. 왓츠앱은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지? 근데 대안이 나왔죠. 맥스라는 앱이 나왔죠. 그러니까 왓츠앱을 금지를 할까? 어쩌면은 왓츠앱이 러시아에서 차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맥스라는 앱을 사람들은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선입견이긴 해. 선입견인데 참 이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검열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정황이 나오진 않았는데 왜 자꾸 이걸 이렇게까지 쓰라고 하는 거지? 써도 되는 걸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국민 검열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맥스는 출시 후에 의도대로 어쨌든 급성장을 하긴 했어. 물론 사기업에서 만들긴 했지만 국가에서 밀어주어서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한테 이걸 쓰라고 했는데 이상한 소식이 등장합니다. 2026년 1월 다크웹 포럼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맥스 메신저 풀 유저 인프라스트럭처 SQL 덤프 카멜리아라는 계정으로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142GB의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540만 건의 사용자 기록,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토큰, 비밀번호, 그리고 아마존 S3 버킷 구성과 같은 내부 인프라 자산. 어떻게 보면 맥스라는 서비스가 통으로 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킹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 처리 엔진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는데요. 해킹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취약점으로 들어간 겁니다. 해커는 이 취약점이 2025년 초 베타 버전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패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글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는 회사에게 비공개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좀 무시했다. 버그 바운티에 대한 협상을 24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5GB에 달하는 SQL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맥스 서비스에 대해서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돈을 내놔라. 다른 해외에 있는 서비스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어떻게 보면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 보안을 위해서 강제 설치해서 줬는데 얘가 해킹당한 거야. 뻘쭘하겠죠? 조금 난감할 거예요. 이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쓰라고 하니까 쓴 건데 이게 해킹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게 다크웹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대로 믿는 건 옳지 않아요. 왜냐?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긴 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후 맥스에서는 반박문을 올립니다. 우리가 미국 쓰기 싫어서 쓰는데 AWS 쓰겠냐? 그리고 비밀번호 해시 비크립트 안 써. 그리고 142기가의 데이터 로그를 분석한 결과 나간 적도 없어. 데이터 구조도 맞지 않아 라고 반박을 했어요. 가짜인가? 실제로 가짜일 수도 있죠. 요 글을 올렸던 사람이 와서 다시 주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기 죄송해요. 글을 올렸던 거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없고요. 그런 취약점 아직 못 찾았고요. 데이터 유출 없고요. 거짓말이에요. 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쏘리. 글을 올리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런 결말인데 이게 너무 갑자기 퇴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혹시 카페에서 홍차 미팅이라도 좀 뭔가를 했나? 물론 근거가 조금 확실하긴 해. 거짓말이라는, 해킹이 거짓말이다라는 근거는 확실한데 인정하고 거짓말입니다. 저 이제 갈게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인 자료로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나는 그걸 쓰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죠. 뭐 있습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은행 사이트, 정부24라든가 홈택스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들. 진짜로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사업적으로 뭐도 하고 뭐 막 하느라고 서류를 뽑아야 될 게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짜증나는 게 이놈의
보안 프로그램. 보안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좋아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겠어. 이 보안 프로그램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제 저도 알겠어. 설치했는데 또 설치하래. 또 설치하래. 얘 거 지웠다가 여기서 또 설치해서 또 이거 이용했다가 또 여기 다시 맞다 이거 뽑아야 돼. 아무튼 이 보안 프로그램 우리가 원치 않잖아요. 근데 보안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런 이슈가 있었죠. 북한 해커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킹할 때 이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킹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억울하죠. 우리는 쓰기 싫어. 우리가 써가지고 행복했으면 몰라. 악성 코드가 포함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실행했어. 그러면 솔직히 게임을 하느라 행복은 했잖아.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불편해. 짜증만 나는데 이것 때문에 해킹당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안 프로그램이든 뭔가 행정 처리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안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보안을 조금 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게 진짜 가짜 해킹 이슈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다크웹이든 어디에서든 내가 어디 해킹했다라는 내용이 실제로는 가짜인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인 경우가 옛날에도 물론 많긴 했는데 요즘엔 더 많고 더 그럴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AI를 이용해서 가짜로 데이터를 그럴싸하게 유사하게 만든 다음에 해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도 가끔 그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진짠가? 우리 털렸나? 어쩌지?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플러스로 기업들도 이런데 개인들이라고 안 속겠어요? AI를 활용해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해킹했다고 가짜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SNS에 있었던 사진,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그럴싸한 개인정보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럴싸한 개인정보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협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도 조심해야겠지만 일상 범죄에서 사용될 경우도 있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